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경제과의 김은빈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금요일 지금 더운 날씨인데도 먼 길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 설명회 주제이기도 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편 방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개편 방안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먼저 추진 배경, 그다음에 사업 개요 및 주요 성과, 그다음에 24년도 사업 개편 방안, 마지막으로는 여기 참석해주신 지자체 공무원분들께 협조 요청 드릴 사항, 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으나 현재 기후 위기는 이제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저희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09도 상승했다는 IPCC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5도, 저희가 기후변화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 1.5도 상승 시점이 2021년에서 2040년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모두의 이 기후 위기는 이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사례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국내 이상기후로서 여름철 태풍의 흰남노라는 대형 태풍이 지나가서 인적 물적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경주에서는 무려 212.3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경신되기도 했었고, 또한 겨울철에는 반면에 영산강,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뭄 심각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실제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입니다. 99년부터 관측을 시작해서 가장 오래된 기후 관측소인 안면도의 기후변화 감시소에서는 2020년 423.1 ppm 연평균 농도라는 CO2 기록적인 농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이제 저희 삶에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2년은 가장 더운 봄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에서도 폭염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남반구에서는 홍수, 폭설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도 이런 재난 재해에 대해서 방제 또는 극복을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재난은 일상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기후 변화 또한 더 나아가서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14년까지를 기후변화 정책의 태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후에 15년부터 19년까지는 확대기입니다. 2019년에 2030 로드맵 수정, 또한 저희가 흔히 기기본이라고 부르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2019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기후변화의 도약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저희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있었고, 2021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22년 3월부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각 부처에서 흩어져 있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업무가 중앙부처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저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의 체계입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전략은 탄소중립 기본법 7조, 10조를 기반으로 해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 최상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입니다. 간략하게 기본계획 23년도 4월에 수립된 기본계획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전으로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비전 아래 4대 전략과 10대 부문별 감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10대 부문별 감축과제 중 전환 부분과 건물 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 부분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발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모이신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께서도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아마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가 중장기 감축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문별 배출량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전환 부분입니다. 전환 부분에서 이번에 400만 톤의 추가 감축이 있었는데요. 이 400만 톤은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전환 부분에서 추가 감축을 할 수 있도록 2030년 목표가 재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기본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예산 사업이 관련된 것은 2개의 세부 이행 과제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환경기초시설의 재생에너지 전초 기지화,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 강화입니다. 이 중 환경기초시설, 저희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휴부지가 많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다는 점은 환경기초시설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초 기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기초시설의 탄소중립 전초기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왔는데요. 저희 지원 대상은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 중에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23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국비 기준으로 해서 총 155억 원이고 저희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그간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은 2020년도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0년에 저희 사업이 추경으로 100억 원이 국비가 추가 편성되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총 298개의 시설에 대해서 총 5만 1,723kW를 설치 지원했고 국비는 이 과정에서 87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사업이 앞으로 확장될 여지가 매우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저희가 연구 영역을 통해서 추진한 그 기초조사에 따르면 전국 환경기초시설이 약 5,700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5,700개 전체 유휴부지는 약 6.2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이는 태양광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대 470메가와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제가 앞서 모두의 동사업을 통해서 약 51.7메가와트를 설치 완료하였다고 말씀드린 것과 비추어 보면 아직 동사업이 추진할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다, 여력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이제 내년 저희 사업 개편 방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편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탄소중립의 전초기지화하는데 저희 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유휴부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사업 등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또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공정 개선에도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도 저희가 함께 지원해야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내년 사업부터는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를 선택 설비로 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예산, 사업 규모도 확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에 있긴 합니다만 올해 155억이었던 사업 규모를 약 42.3% 상향한 221억으로 저희 부처안을 제출해서 지금 저희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최근에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저희 사업에서도 기존에 저희가 잘 해주고 계셨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침에 조금 강화를 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가보조금은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사업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나라 도움을 통한 사업 관리 강화라든지 저희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올해 8월에 개최 예정인 선정위원회에서부터 이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한 배점 부분을 5점 상향하고 또한 이 설치된 시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계획도 5점으로 추가 지표상 반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개략적인 지원 대상 설비 개편안입니다. 앞서 저희가 어제자로 아마 문서로 광역에서는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 여기 계신 기초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도 곧 아마 전달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지원 대상 설비는 다음과 같이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업을 신청해 주실 때 필수 설비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반드시 포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외에 추가로 혹시 공정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고효율 설비, LED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서 사업을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부분입니다. 저희 사업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에도 반드시 이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예상 감축량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제가 통화를 했을 때 이 감축량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량적인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발전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공식을 적용하면 감축량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방식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 외에 혹시 추가적으로 감축량 산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가 사업 개편을 하면서 몇 가지 여기 계신 저희 담당자분들께 조금 요청드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먼저 어제자로 해서 저희 사업 개편 방안을 포함한 업무지침 개정안과 사업 추가 신청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가 신청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문서의 수신처는 환경부 기후경제과와 여기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포함된 지방환경간서, 예를 들면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이렇게 두 군데를 수신처로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조금 혼돈스러우실 수 있는 게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미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차 신청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신청한 사업지에서는 만약에 변동사항이 현재 시점에서 신청 내용에 대해서 없으시면 추가로 공문을 보내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신청했는데 같은 사업지에 대해서 추가로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를 신청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사업 신청서를 수정 형태로 해서 기한 내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침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사업 신청을 기한 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7월하고 8월까지 해서 사업지에 한 번씩 현장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현장 방문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지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간 경험을 보면 지자체 담당자들께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저희가 설치하러 현장을 갔을 때 좀 여건이 여의치 않다든지 아니면은 사이트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가내시, 확정내시 편성이 되고 나면 사업을 변경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 한국환경공단과 또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한 번씩 현장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미 2월에서 3월 신청을 받은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현장 방문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서를 보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추가 현장 방문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조금 저희가 방문 협조 요청을 드렸을 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사업 신청이 되고 현장 방문이 끝나면 올해 8월 중에 저희 내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지별 사업 선정 여부 또한 적정 단가라든지 지원 금액이 모두 결정될 예정입니다.
8월 선정위원회가 마치는 대로 9월 또는 9월 이전에 먼저 지방비도 편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년도 간해시 통보를 드릴 예정이고, 또한 정부안 또 부처안 실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올해 12월에 확정 내시 통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사업 추진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부 기후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할당 대상 업체 설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저희와 어떻게 보면 일견 지원하는 설비가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있으실 수 있는데, 할당 대상 업체 설비 지원에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하신 지자체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공모에는 좀 중복 신청이 되지 않도록 담당자분들께서 그 부분만 조금 챙겨주시면은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별 지방환경관서는 이 페이지에 아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6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지방환경관서와 저희 기후경제과에 사업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